우리는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 순간을 자주 겪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과 예의 바른 웃음, 친절한 태도로 보였지만 문득 마음이 무너지는 감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말은 농담처럼 들렸고 상황도 사소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깊은 곳이 울컥하며 저릿해지는 느낌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너는 참 둥글둥글해서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분명 칭찬처럼 들렸지만 그 말에는 그래서 내가 만만했나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말은 부드러웠지만 마음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정중한 표현 속에 담긴 무심한 평가, 칭찬을 가장한 조롱, 걱정인 척한 간섭. 그러한 말들 앞에서 우리는 내가 너무 예민한가라는 자책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고 나 역시 웃고 있었지만 대화가 끝난 후엔 마음이 늘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말의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기운과 태도, 숨겨진 감정의 방향성을 우리는 감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노골적으로 상처를 준 것은 아니지만 마음은 깊이 흔들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말 한마디에도 존중과 통제가 함께 담길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말의 칼날은 소리 없이 깊이 파고들 수 있다는 사실을요. 시간이 흐를수록 그런 순간은 자주 떠오릅니다. 40을 넘기고 50을 지나며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며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지키는가라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는 관계의 무게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말은 나를 일으키고 어떤 말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누군가와의 대화에서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섬세하고 정직하게 관계를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떠오르는 어떤 말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내면을 오래도록 짓눌러온 감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는 그 감정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마주할 시간입니다.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말없이 삼켜온 수많은 감정의 순간들에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누군가의 거친 말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정한 말투와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은 말들이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겉으론 웃으며 건넨 말 한마디가 마음을 오래 무겁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제는 그런 말들의 본질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작게 만들고 왜 자꾸 괜찮은 척을 하게 되는지를 말입니다. 첫 번째는 미소 공격형입니다. 요즘 얼굴 좋아졌네요. 살 좀 찐 거 아니에요. 언니는 참 묻어내서 좋은 사람이야. 다정해 보이지만 사실은 외모나 성격에 대한 교묘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도 자존감이 흔들리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판단 규정형입니다. 너는 너무 감정적이야. 이런 말들은 나를 특정 이미지에 가두고 점점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는 시험 반응형입니다. 내가 일부러 연락 안 해봤는데 너도 안 하더라. 감정을 떠보고 반응을 확인하려는 말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죄책감에 빠지게 합니다. 네 번째는 왜곡 해석형입니다. 그 얘기, 날 무시한 거 아냐? 좋은 의도도 부정적으로 해석되면 결국 우리는 말을 줄이게 되고 관계는 무거워집니다. 다섯 번째는 에너지 소모형입니다. 말로 상처를 주진 않지만 만남 후엔 지쳐 있습니다. 불평과 비난, 남 얘기로 우리는 감정의 쓰레기통처럼 느껴집니다. 이 말들엔 공통된 심리가 있습니다. 상대를 지배하고 감정을 조종하며 관계의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입니다. 그 말 속의 칼날은 보이지 않아 더 깊이 박힙니다. 그들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흔들었는지를. 이제는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말과 태도를 익혀야 합니다. 그들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우리는 점점 작아지고 불편해졌습니다. 심리학과 철학은 이 질문에 중요한 단서를 줍니다. 그들의 말은 감정 전달이 아닌 관계를 통제하려는 도구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은 말을 통해 관계의 흐름을 조절합니다. 말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과 감정을 조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넌 참 무던해서 좋아. 라는 말은 칭찬처럼 들리지만 넌 반응이 없어서 내가 편하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은 나는 참고 견뎌야 한다는 인식을 남기고 우리는 스스로를 조정하게 됩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번 박사는 인지 왜곡을 통해 또 다른 해석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통해 해석합니다. 그 얘긴 그만하자는 말이 어떤 사람에겐 대화 정리지만 불안이 많은 사람에겐 넌 중요하지 않아로 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상처는 말하는 사람의 태도와 듣는 사람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아니든 우리는 반복적으로 그 말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실을 찾기 위해 말하지 않는다. 이기기 위해 말한다. 때로 대화는 이해가 아닌 우위를 점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진심을 전했을 때조차 상대는 논리로 반박하며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너무 감정적인가? 하지만 잘못된 것은 당신이 아니라 그들의 말입니다. 그 말은 이해가 아닌 통제를 위한 것이었기에 더 무겁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의 말이 무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흔들리는 반응 또한 내 선택이라는 것. 상처는 말이 아니라 그 말에 나를 내어줄 때 생겨납니다. 이제는 말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합니다. 흔들리는 대신 나를 지키는 언어를 선택할 때입니다. 우리는 늘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불편한 말에도 참았고 마음이 무너져도 웃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아무리 조심스레 포장된 말이라도 무게가 느껴졌다면 그건 분명 나를 짓누르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즉시 반응하긴 어렵습니다. 나이 차이나 상하 관계 속에선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말을 삼키다 보면 나만 상처받고 지나서야 후회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표현을요. 첫 번째는 과거 이야기를 반복하는 경우입니다. 처음엔 괜찮았지만 반복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요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가라앉더라고요. 비난 없이 감정을 전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성격을 단정짓는 말입니다. 넌 원래 그런 스타일이잖아. 웃어 넘기지만 억울함이 남습니다. 그럴 땐 조용히 말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선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해요. 입장을 지키되 갈등은 피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적인 질문입니다. 자녀나 가족 이야기에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긴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이야기할게요. 거절보다는 대화 방향을 바꾸는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일부러 연락을 끊고 반응을 보는 경우입니다. 내가 안 하니까 너도 안 하더라. 진심이 왜곡된 느낌에 속이 상합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저는 그런 방식이 조금 부담스러워요. 정중하게 경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말이 많은 대화입니다. 듣는 내내 지치고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제가 마음이 좀 가라앉아서 이 얘긴 다음에 들어도 괜찮을까요? 상대를 자르지 않으면서 나를 보호하는 말입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를 밀어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존중하고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표현입니다. 말은 날카롭지 않아도 단단할 수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전한다면 상처 대신 배려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눌러왔던 감정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은 다툼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거리두기 뒤 찾아오는 외로움과 허전함, 그 감정을 어떻게 회복할지를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레 선을 긋고 불편한 말을 피해 거리를 두기도 했습니다. 감정을 혼자 짊어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말에서 벗어났구나. 그런 안도감이 스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밀려오는 감정은 늘 뜻밖입니다. 고요함 속에 스며드는 외로움, 그리고 문득 떠오르는 생각들.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건 아닐까?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선을 긋고 돌아선 건 아니었을까? 관계를 끄는 건 아니지만 대화가 줄고 만남이 뜸해지면 어쩐지 허전함이 남고 내가 뭔가 잘못한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감수하면서도 관계를 이어갑니다. 혼자인 것이 더 두렵기 때문입니다. 말에 상처받는 건 익숙해졌지만 침묵 속에서 마주하는 감정은 여전히 낯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을 외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분노보다 먼저 떠오르는 감정, 감당하지 못했던 상처의 결이 조용히 흘러나오는 순간, 억눌러왔던 마음이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제야 알게 됩니다. 나는 참느라 지쳐 있었고, 사소했던 말이 생각보다 깊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혼자 있는 시간에 떠오르는 장면들은 그 기억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들은 누군가의 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수긍과 위로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외로움은 피할 대상이 아닙니다. 쓸쓸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신에게 가까워집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감정, 누가 대신 풀어주지 않아도 되는 마음, 그것을 마주하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돌아보면 나를 지탱해준 사람은 무언가를 말해준 이가 아니라 조용히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넨 친구, 짧은 문자로 안부를 전한 가족, 말없이 함께 있어준 동료. 그런 존재들이 삶을 단단히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상처를 남긴 사람보다 진심을 나눈 사람에게 마음을 내어야 할 때입니다. 말은 줄었지만 그 안에도 나를 회복시키는 조용한 힘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외로움은 반드시 나쁜 감정만은 아닙니다. 그 시간은 나 자신을 다시 받아들이고 조용히 다독이는 연습을 시작하게 해주는 귀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회복의 시간을 지나 어떻게 진짜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내 삶의 중심을 다시 찾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기준으로 하루를 살아야 할까? 예전엔 늘 시선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이 말은 어떻게 들릴까?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그래서 조심했고, 참았고, 때로는 나를 미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압니다. 가장 먼저 내 마음을 알아줘야 할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요. 누군가에게 맞추느라 내 감정을 외면한 날들이 쌓였다는 것도요. 어느 순간 이런 말이 떠오릅니다. 오늘은 나도 나를 좀 아끼자. 오늘은 나도 편해야지. 자기다움이란 특별해지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편한지, 진심과 가까운지 솔직히 마주하는 일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숨을 고르게 됩니다. 산책을 하거나, 그냥 쉬거나, 혼자 조용한 하루를 보내는 날도 괜찮습니다. 그런 하루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회복의 시작입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타인의 기준에 나를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나를 편하게 하는 방식에 집중해도 괜찮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조금 더 편하고 솔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것이 곧 자기다움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하느냐고, 그냥 익숙한 대로 살라고. 하지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이기에 더 진심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더 나답게 살 수 있다고. 자기다움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돌볼 수 있게 되면 그 따뜻함은 자연스럽게 주변에 전해집니다. 이해하려 애쓰던 말이 여유롭게 들리고 불편했던 관계에도 거리 둘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기대도 아닌 내 리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다음으로는 회복된 마음을 바탕으로 어떻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처를 견디고 감정을 지켜내며 조용한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숨이 트였던 날, 짧은 위로 덕분에 하루를 버텼던 기억. 누구에게나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대단한 조언도 긴 설명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문장, 진심 어린 말 한마디가 내 마음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나는 내 편이야. 많이 힘들었겠다. 그때 정말 수고했어.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런 말들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습니다. 말에도 온도가 있다면 그 말들은 분명 따뜻한 온기를 가진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나도 그런 말을 조심스럽게 건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위로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해결책을 주는 것도 멋진 말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태도, 조용히 함께해주는 마음이 더 깊은 위로가 되곤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판단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 감정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그런 태도가 마음을 움직이고 상처를 덜 아프게 만들어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고 마음은 깊어집니다. 한마디에 담긴 무게는 커지고 짧은 표현 속에도 오랜 시간과 배려가 담깁니다.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옆에 있어 줄게. 이런 말들이 더 마음에 닿는 이유는 그 안에 쌓인 삶의 결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상대가 말하기 전에 안부를 전하고 괜찮냐고 묻고 생각나서 연락했다는 말 한마디라도 진심으로 건네고 싶습니다. 말은 때로 벽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리는 내가 건너가고 싶었던 사람의 마음으로 이어지는 조용한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간다고 세상이 당장 달라지지는 않겠지만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건 그런 사소한 한 문장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덕분에 견딜 수 있었어요. 그때 그 말이 힘이 되었어요. 언젠가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그건 내가 건넨 진심이 조용히 닿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건 결국 내가 따뜻한 사람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그 따뜻함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지켜내고 그 말들이 누군가의 삶에 어떻게 오래 남는지를 이야기하며 이 여정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상처를 마주하고 감정을 지켜내며 외로움을 건너 회복을 시작했고 이제는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까지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다져오셨습니다. 돌아보면 이 모든 흐름은 결국 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또 다른 말에 위로받으며 내가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워온 시간이었습니다. 말은 때로 가볍게 쓰이지만 사실은 마음속 가장 깊은 것을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말로 서로를 알아가고 오해하고 다시 연결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배운 조심스러운 단호함은 나를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단단함 위에 따뜻함을 더해 다른 사람을 감싸줄 수 있는 힘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말은 크지 않아도 조용히 오래 머무를 수 있다는 것을요. 말없이 내민 손이 큰 위로가 되듯 짧은 한마디도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앞으로도 불편한 말은 들릴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도 마주하겠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어떤 말을 선택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에 무너지기보다 회복을 통해 단단해졌고 외로움 속에서도 스스로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말 한마디의 무게를 알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가는 하루 속 짧은 인사와 작은 말들 속에서 다시 시작됩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렸다면 그 마음을 알아주고 감싸줄 사람도 분명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당신 말 덕분에 정말 위로받았어요. 이 영상이 마음에 닿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하루를 살릴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 채널을 따뜻하게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지금 참 괜찮은 방향으로 가고 계십니다.